입니다. 올해가 다 갔습니다. 2025년. 시간 진짜 너무 빠르네. 진짜 2025년 다 갔고요. 2026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무렵이면 2025년 정리 한번 해보고, 2026년 또 전망 한번 해봐야겠죠? 2026년 부동산 시장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시장 한번 보죠. 서울입니다. 서울하고 전국하고 아파트 매매 시장 주간 상승률이죠.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 세 번의 파동이 있었죠. 2월, 3월 토지 거래가고요. 오성 서울 시장이 풀면서 이렇게 1차 파동이 있었고요. 빵! 6월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이제 장미 대선 했죠.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불확실성 제거되면서 빵! 그리고 9월, 10월에 97 공급 대책 발표되고 알맹이가 없으면서 빵 됐습니다. 그래서 땅땅땅 세 번의 상승이 있었고요. 대출 규제, 이때는 이제 핵심이 대출 규제, 이때는 토제 서울시가 강남 3구, 용산구 확대 적용했고, 이때는 대출 6억까지만 하는 거로, 요거는 11호 대책, 627 대책 때 6억까지 했고, 11호 대책 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대출 못 받게 하고 전세 끼고도 못하게 이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여기 11호 대책이 강하게 나왔는데 한 달 동안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다가 11월 중순부터 거의 뭐 일직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강력한 저항,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추가 하락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월이 지금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대출도 실질적으로 막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2026년에 상승 압력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 11호 대책 나오고 대출도 잘 못 받게, 전세 끼고도 못 사게, 그리고 대출은 더더군다나 총량 규제까지 묶인 상황에서도 추가 하락이 없고 여전히 신고가가 나온다는 점은 사실상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문제도 전세죠. 전세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자꾸 집값만 신경 쓰니까 전세는 좀 까먹고 있는데 6월에 전세 가격도 한번 올랐고요. 서울입니다. 슬금슬금 이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이게 0.1%, 0.15도 넘어서 슬금슬금 이렇게 흐름 자체가, 그렇죠? 올 초에는 0.07% 정도였는데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슬금슬금 이렇게 표시 안 나게 가랑비에 지금 옷이 젖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에는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크게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작년이죠. 작년에 이렇게 작년 여름에 한번 전세도 크게 움직였고, 그때부터 이제 올해인데 올해는 이렇게 슬금슬금, 그렇죠?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년 2026년에는 저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일단 2026년 부동산 전망, 총정리, 핵심부터 결론부터 내고 뒤에 이제 근거 자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없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니,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뭐죠? 미국에서 뭐가 빵 터진다든지, 중국에서 뭐가 빵 터진다든지, 우리 경제가 뭐가 빵 터진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팩트나 그런 요소들을 근거로 예측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전략, 전망을 또 수정을 해야겠죠. 일단 변수가 없다면,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없다면, 엉뚱한 사고만 생기지 않는다면 서울 한강벨트 지역들은 여전히 신고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렇죠?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간다기보다는 올해처럼 막 그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막 미친 듯이 막 30%, 50%막 올라가는 거는 아닌데 신고가는 어쩌다가 하나씩 거래가 되면 퉁퉁 이런 식으로 신고가는 나올 것 같고요.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수도권 아파트들, 올해 2025년에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른 아파트들은 키 맞추기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도강 지역이라든지 금강구,
또 수도권 지역에서도 뭐 중동 신도시나 3번 신도시나 일산이나 금단, 뭐 송도 이런 지역으로 상승세가 좀 확산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겠다. 그리고 서울 내부에서도 아파트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또 빌라 시장으로 11호 대책 발표 이후로 지금 빌라 시장은 북새통이라고 합니다. 네? 토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어준 규제의 허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끊임없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 아파트도 저는 상승을 할 것 같은데 뭐 폭등까지는 아니고 상승을 하는데 지역별로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 바닥은 저는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울처럼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겠죠.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난 것 같고 2026년에는 지방 또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도 전국적으로 강세가 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서울은 뭐 난이라고 적었습니다. 전세난이 매우 심하다. 전세난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전세난이고 매물이 사라지는 것도 전세난인데 지금은 매물도 구하기 힘들고 가격도 올라가는 전세난이 올해도 좀 문제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입주 물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 물량 2025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2026년 내년 5년과 6년을 비교해 보면 전국적으로는 28%의 입주 물량이 감소합니다. 2025년에 27만 가구 정도였는데 2026년에는 21만 가구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 통계가 어디 거냐고요? 부동산 R114 겁니다. 저는 통계를 항상 뭐 국토교통부나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이나 부동산 R124나 이런 공인된 검증된 기관의 통계를 사용합니다. 자체 통계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울은 32% 정도 감소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4만 3천 호 정도 약 2025년에 2026년에는 2만 9천 호 정도 약 줄어드는데 이것도 임대 물량이 포함됐기 때문에 임대 물량을 제외하면 2026년에는 17,687가구 정도 2017년에는 1,113가구 2028년에는 8,337가구 물론 여기서 좀 플러스 알파는 예측이니까 플러스 알파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줄어드네요. 그렇죠. 올해가 화양연화였네. 4만 3천 호 정도 되니까 화양연화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4만 9천 호 정도 나왔는데도 집값은 올라갔습니다. 올해 4만 3천 호인데도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 가격도 올라갔는데 내년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 물량이면 와 17,000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임대 빼고 나머지 아파트가 심각하네. 2017년 8년 계속 가게 되면 결국에 이런 입주 물량 부족이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수요와 공급인데 절대 공급이 안 나오니까 집값도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럼 집주인이라도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겠습니까? 지금의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따져보게 되면 우리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내가 집주인이다. 내가 매수자다 생각하고 판단을 하자고요. 집값이 떨어지려면 집주인, 매도자가 급매로 던지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락 매물로 던지고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안 사면 집값은 떨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집주인들이 시세보다 높게 내놓거나 아예 매물을 회수해서 내놓지 않으면 또 불안한 매수자들, 집을 사려는 분들이 사면 이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소들을 집주인 입장에서 집을 사려는 매수자 입장에서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전망을 할 때는 개인의 감정은 좀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집값은 떨어져야 돼. 당위성. 나는 무주택인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거는 개인의 바람이고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자신의 바람을 전망과 예측을 막 혼돈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올랐는 거 사실이죠. 좀 떨어졌으면 좋을 수도 있죠. 그렇게 논리를 갖다 맞추게 되면 왜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팩트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상승이고요.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반대로 수요가 줄어들거나 공급이 늘어나면 하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와 공급을 보고 하락할 때는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상승할 때는 상승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 일단 미국이 12월에 한 번 더 내렸죠. 그래서 3.75까지 내려왔고요. 한국은행은 2.5% 동결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금리를 내릴 타이밍을 한번 놓쳐버렸고요. 금리를 내리게 되면 또 집값 자극을 하고 가계부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2.5% 동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미국은 더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미국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차이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미국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왜? 야, 이게 미국이 만약에 다시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이제 골 때려집니다. 그러면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환율도 문제인데 이게 진짜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다행히 미국이 내리고 있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한 6.3 지방선거 전까지는 인상해도 문제고 인하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동결 모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유동성을 보게 되면 유동성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미국, 한국인데 물론 미국이 총량은 많죠.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증가 속도는 한국은행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도 많이 풀렸다. 자, 하나씩 따져보면 자, 분양가도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또 임금비도 올라가죠. 그리고 최근에 중대재해법 해가지고 뭐 사망사고 발생하거나 중대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뭐 입주자 모집 공고도 못하게 하겠다. 막 협박하잖아요. 겁을 주니까 건설회사는 어떡합니까? 기간을 길게 사람을 많이 투입합니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또 뭐 친환경 한다고 합니다. 친환경도 돈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친환경, 뭐 이런 거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복지 뭐 이런 거 다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분양가가 내려가려면 진짜 미분양이 많아가지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막 할인 분양하지 않는 이상 분양가가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분양가가 어떻게 내려가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씩 봤죠. 입주 물량 부족합니다. 이건 팩트잖아요. 입주 물량 줄어드는 거 우리 봤잖아요. 첫 페이지에서 입주 물량 2026년, 7년, 8년 입주 물량 계속 줄어들죠. 유동성은 많죠. 기준금리는 동결, 그러니까 인상으로 바뀌진 않았고 동결이 상반기 정도 가다가 하반기에 뭐 미국 상황을 봐야 되는데 미국이 돈을 계속 풀면서 금리를 내리니까 한국은행도 아마 하반기에는 인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동결이든 인하든 부동산 시장 입장이라면 물론 인하하면 또 상승 압력이 높아지지만 동결만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인상이 될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유동성도 많죠.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앞서서 보듯이 분양가도 많죠. 자, 다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입주 물량 부족하죠? 기준금리 동결 아니면 인하죠? 유동성 미국보다 빠르게 돈 더 풀고 있죠? 분양가 올라가죠? 이 분위기에서 집주인이라면 금매로 팔겠습니까? 매수자라면 마음이 느긋해서 난 그냥 몰라 뭐 집 안 사도 돼 난 신경 안 쓸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규제 계속 때립니다. 2025년만 보더라도 규제 뭐 나왔어요? 6.27 대책 때 대출 규제, 11.5 대책 때 지역 규제 해가지고 토지거래가구역 지정해서 전세 깨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대출 더 규제합니다. 규제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틈새를 찾잖아요. 지금 빌라 시장 난리잖아요. 11.5 대책 때 아파트만 규제하다 보니까 서울과 전역과 경기도 12곳, 빌라는 또 거래 가능하니까 서울의 재개발 구역들, 흑석이나 노량진, 지금 아직 뭐 관리 처분 안 난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재개발 난리입니다, 난리. 자, 대출 규제는 시민들을 불편하게 할 뿐이지 또 불안한 분들은 살 수는 있잖아요. 지역 규제는 내성과 반발만 생기는 거고요. 세금 규제는 조세 저항이 또 막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2026년에는 더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불안한 수요자들은 끊임없이 빈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또 토지거래가구역을 뭐 노도강이나 이런 지역들을 또 푼다는 소문이 또 돌고 있는데 내년 초에 푼다는 소문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듯이 정부 여당 입장이라면 6.3 지방선거 때 또 표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도강이나 금관구, 수원
팔달구, 장안구 이런 지역들은 풀고 싶은데 왜 억울하게 묶였으니까 풀고 싶은데 풀면 풍선 효과가 생기니까 이제 막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풀면 풍선 효과 생겨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실거주 가능하다면 상계동이나 이런데 상계주공이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풀리면 풍선 효과 바로 생기니까 6억짜리 샀는데 한번 풀려버린다? 토저 풀리면 7억, 8억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문제는 진짜 문제는 전월세입니다. 전월세. 전세 수요 증가. 왜 증가해요? 집을 사려는 분이 대출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규제 나오니까 현금 부자들은 그래도 집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 사려다가 못 사니까 아유 그냥 전세로 가야겠다. 전세 수요는 증가하죠. 전세 매물이 감소합니다. 왜 감소하냐? 입주 물량이 일단 절대적으로 감소하고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또 2026년, 7년, 8년 갈수록 더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이 그나마 나오면 뭐합니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막히게 되면서 세입자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죠? 입주 물량 전세 대출 막혔고 기존 매물은 어떡합니까? 나와도 별 수 없으니까 살던 사람이 갱신 계약을 해서 계속 눌러 앉아 버립니다. 매물 회전이 안 되는 거죠. 전세 대출까지도 지금 계속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026년 전세 강세, 월세 강세, 전월세 난이 사회 화두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들 좀 힘든데 전세 대출 왜 이렇게 규제하냐면,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출을 해주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규제해서 전세 가격이 덜 올라가게 되면 주택 시장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죠. 전세 규제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되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요소일 뿐인데 오히려 더 왜곡이 되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왜 이런 걸 모를까? 그냥 봐도 다 보이는데. 그렇죠. 답답합니다. 진짜. 만약에 집값은 언제 떨어질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2026년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 낮습니다만 2027년이나 2028년에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기준금리는 이제 추세 흐름이 바뀌는지를 봐야 되는데 물가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 2026년에는 금리를 더 내려요. 돈을 더 풉니다. 트럼프가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풉니다. 한국은행도 풀 건데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물가가 또 급등합니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2022년 하반기처럼 미국이 기준금리 급격히 올릴 수도 있죠. 난리가 나니까. 그러면 주식이 일단 마탱이 가고 패닉으로 빠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탱이 갑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락 구간이 들어오게 되고 2022년 하반기처럼 한 번 더 빵 떨어질 수는 있는데 2026년은 가능성 낮을 것 같고요. 2027년이나 8년에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또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는 거죠. 이런 게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 집값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집값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내 집 마련하더라도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게 또 무서워서 또 못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습니까?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주택이 뭐 2주택, 3주택 있는 분들은 굳이 주택수 늘릴 필요도 없겠죠. 똘똘한 채가 이제 트렌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집 사는 분들도 리스크 관리는 또 충분히 할 필요도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2026년 부동산 시장 우리가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